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 제2장 텀 당신의 투자기간을 결정하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여러분들은 첫 번째 강의를 들으셨을 겁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1장 타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타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하나 드린 말씀이 있어요. 타입에 따른 투자 전략을 결정을 하는데 크게 그 투자 전략을 세 가지로 나눠보자. 기간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 방법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 시각에 따라서 탑다운인지 버텀업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했고, 투자 기간은 2장 텀에서 말씀을 드린다.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린다. 또 탑다운이냐 버텀업이냐는 4장 탑다운에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투자 기법에 대해서는 바로 6장 테크닉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들으신 분들은 2장 텀, 한번 들은 얘기인데 들었죠, 당연히. 1장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1장 할 때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또는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자라면, 또 경험이 적은 투자자라면, 또 분석을 좋아하는 투자자시라면 단기보다는 장기가 낫다라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텀이라는 거, 장기냐 단기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을 하나 새롭게 해서 2장에서 텀, 당신의 투자 기간을 결정하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1장에서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재테크에서 라이프 사이클은 중요하다라고 써 있는데요. 재테크에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동기부여, 왜 주식을 하고 싶은지, 아마도 주식으로 돈 벌고 싶은 마음 아닌가요? 그럼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다 보면 주식보다 더 큰 개념이 있는데 나는 결국 돈이 벌고 싶었던 건데 그게 바로 재테크예요. 그래서 주식만 잘하는 것도 좋지만 주식도 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 재테크 전문가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는 금융상품만 알거나, 또는 부동산만 알거나, 또는 주식만 알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어떤 또 초보 투자자들, 초보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 이런 젊은이들한테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각적인 각도에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는 약간 속으로 속상함을 느낍니다.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배우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또 네 자랑이냐? 저는 그래도 자격증이 여러 개 있어요. CFP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재무 설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자격증도 있고, 또 부동산 대학원 석사과정도 나왔고, 또 주식 투자로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으니까 책도 쓰고 강의도 하겠죠. 또 재테크에서 또 중요한 세테크 하는 말이 있는데, 세테크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세무사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재테크의 모든 분야의 자격증과 또 필드 경험이 있는데요. 2장 텀에서는 사실은 제 재테크 실력 중에 재무설계 실력으로 약간 책 내용을 구성을 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재무설계에서는 우리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재무설계를 하는 것이, 재테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재테크적 관점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수입이 있거나 수입이 없거나, 재테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수입이 있을지, 언제까지 수입이 없을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정말 이런 말 아직도 하는지 모르지만 헬조선이다, 너무 이게 나라냐, 나라에서 살기 싫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딴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창업하기도 힘들고. 근데 우리가 취업을 하는 이유, 창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을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라이프 사이클을 구분하자면 돈을 버는 시기를 중심으로 돈을 못 벌었던 시기, 돈을 벌었던 시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돈을 못 벌었던 시기는 언제까지죠? 학생 때까지죠, 학생. 뭐 학생일 때는 돈을 못 버니까 상관이 없지만 돈을 벌게 되는 시점 보통 뭐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요. 일찍 버는 게 유리할까요? 늦게 버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일찍 버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찍 그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또는 일찍 창업을 하거나 그게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입을 버는 시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지출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또 은퇴를 하거나. 근데 이 은퇴는 위에다 써야겠네요. 수입이 있다가 수입이 다시 또 없어지죠. 그걸 우리는 은퇴라 그러죠. 그럼 은퇴를 전후해서 뭐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자녀가 또 결혼을 하거나 그런 게 나오는데 자녀는 그냥 자녀의 인생이라고 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은 수입이 없던 시기가 지나서 수입이 발생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은퇴를 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는 야, 너 왜 결혼 안 해? 아, 결혼할 돈이 없어요. 열심히 돈 벌어야지 결혼하는 거죠. 너 왜 애 안 가져? 애를 낳기가 겁나요. 출산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너 왜 은퇴 안 해? 모아둔 돈이 없는데 무슨 은퇴를 해요? 계속 벌어야지 죽을 때까지. 자, 우리는 자녀의 결혼, 자녀의 출산, 자녀의 교육 이런 것에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역시 우린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언제 벌어야 돼요? 첫 직장 또는 첫 사업을 했을 때부터 은퇴하기 전까지 이 사이에 다 벌어야 돼요. 그럼 그때 월급 또는 사업으로 번 돈을 이용해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돈을 너의 노예로 만들어라. 돈을 너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재테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피곤한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세무사 너는 뭐가 잘났길래 주식으로 돈을 벌었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 동기부여. 재테크를 왜 해야 돼? 수입을 발생시켜서 은퇴할 때까지 수입이 일정해요, 우리는. 근데 이 일정한 돈으로 은퇴 이후에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해졌어요. 왜?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정확히 말하면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80대 후반 된 지 오래고요. 좀 있으면 몇 년 안에 이제 90까지 간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도 이제 여성들을 쫓아가고 있죠. 그러면은 평균 60에 은퇴를 했다. 은퇴 이후에 30년을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 바로 은퇴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를 하면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알고 그럼 뭘 결정해야 될까요? 내가 이 시점에서 만약에 재테크를 한다. 그러면 목돈이 어디 들어가겠어요? 결혼할 때 들어가잖아. 결혼할 때 내가 집은 있어야 되는데 뭐 5억짜리 집은 못 얻더라도 전세자금 1억 5천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1억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1억 5천을 만드는 방법이 그게 바로 재테크잖아요. 그럼 그게 내가 앞으로 결혼을 3년 후에 할 건데 그러면 나의 주식 투자 기간은 3년인 거죠. 왜? 그래도 결혼이 중요하잖아요.
1억으로 1억 5천 만들어서 3년 후에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3년만 주식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억으로 1억 5천 만들려다가 1억이 5천만 원 돼서 결혼을 못하고 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언제나 재테크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을 하고 투자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40살이다. 근데 내가 지금 2억이 있다. 근데 내가 은퇴 이후에 보니까 내가 한 5억 필요한데? 근데 내가 40살인데 은퇴까지 돈을 아무리 벌어도 5억 못 버는데? 그럼 2억으로 5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재테크예요, 재테크.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는 인생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 있는데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걸 다 계산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재테크 하면은 양대 산맥이 있죠. 하나는 부동산 투자, 또 다른 하나는 주식 투자. 그래서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부동산 투자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이 시점에 예를 들어 아이가 지금 출산을 했어요. 그럼 내가 어디 아파트를 사고 들어갈 때 요 아파트에서는 우리 아기가 7살 때까지만 살고 8살 때 어디로 이사 가야지. 왜? 우리 아이는 어디 초등학교 보내고 싶으니까. 또는 어디 초등학교 앞에 가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아야지. 왜? 전학 같은 거 보내면 또 왕따 당할까 봐 싫으니까. 이렇게 집을 살 때는 평균 어느 집에서 몇 년 살아야겠다라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식을 살 때 내가 삼성전자를 1억어치 사는데 3년 있다 팔아야지. 삼성전자를 5천만 원어치 사는데 2년 있다 팔아야지. 이런 계획을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냐고요. 하셔야죠. 부동산을 살 때 3년 동안 집 갖고 있죠. 5년 동안 집 갖고 있죠. 애기 초등학교 갈 때까지 또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아야지. 그럼 그 집값이 얼마가 되는지에 상관없이 그 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식은 삼성전자 그냥 사야지. 언제 팔 건데? 모르겠는데. 나 수익 나면 팔 거야. 그럼 5% 나면 팔잖아요. 근데 손실 나면 못 팔아요. 그래서 2년이고 3년이고 갖고 있었는데 판토막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 기간도 미리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어떤 한 종목 투자할 때 지금 얘는 제가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뭐 한 종목 살 때 이 종목은 1년 갖고 있을 거야, 이 종목을 2년 갖고 있을 거야, 이 개념은 사실 아니고요. 투자 금액을 계좌에 넣는 순간 나 1억은 한 3년만 해야지. 이 2억은 뭐 한 5년만 해야지. 그 5년 동안은 반토막이 났던 2배가 났던 주식 투자 하자는 거죠. 미리 정해서. 우리가 집을 살 때 5억짜리 집을 사면서 야 5억짜리를 어떻게 사? 몇 년 갖고 있을 거야?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나 5억짜리 집 샀어. 언제까지 있을 거니? 나 초등학교 우리 애기 큰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5년은 거기 살 거야.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내가 지금 여유 자금이 1억이 있다. 근데 이 여유 자금을 한 3년은 쓸 수 있다. 그러면 계좌에 1억 넣으면서 그래 나 3년 동안 이 1억은 주식 투자 해야지. 1억이 8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1억 5천이 될 수도 있지만 투자 기간을 결정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투자 기간을 결정해야 하나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답은 나왔어요.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투자 기간을 결정하면 둘 중에 하나죠. 단기냐 장기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나 이거 진짜 이 돈은 3개월 있다가 써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단기 투자 전략을 써야죠. 나 이 돈은 한 5년 투자할 건데 그러면 장기 투자 전략을 써야죠. 그런데 그런 구분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내 자금은 단기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는데 그냥 중장기 접근을 해서 물려버리는 수도 있고 또는 내 자금은 장기적으로 5년 이상 투자해도 되는 돈인데 단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자꾸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금이 곧 필요한 자금인지 아니면 좀 묵혀둬도 되는 자금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단기 투자, 장기 투자의 구분함에 있어서 1장에서도 그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요. 단기 투자가 매우 위험하고 또 장기 투자는 위험하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야, 투자는 무조건 장기 투자야. 심지어는 투자는 무조건 바이 앤 홀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좀 반대예요. 예를 들어 이거는 너무 막 사랑스럽고 좋은 거, 이거는 안 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선호하고 심지어는 야, 단기 투자 말이 돼? 장기 투자만 해야지 라고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주식 투자 처음 할 때는 일본 서적들 번역한 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 차트 보는 법 이런 거를 분석했던 책으로 대부분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요. 증권사 직원들 또는 소위 말하는 고수들 대부분이 차트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되지 않아서 외국인들이 거의 혁명적인 분석 기법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뭐 저퍼주, 저 PBR주, 뭐 ROE주 막 해서 굉장히 이 가치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갖고 들어왔어요. 특히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의 역사, 사회의 발전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굉장히 미국적 사고방식, 미국적 사고방식 중에서도 워렌 버핏식의 가치 투자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큰 선풍적인 유행과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물론 그것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1장에서 설명드렸지만 직장인이시고 위험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분석하는 거 재밌어 하시면 당연히 가치 투자하는 게 맞아요. 재무제표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투자적인 접근도 있지만 매매적인 접근, 트레이딩적인 접근으로 해서 돈 많이 번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트레이딩은 안 돼, 인베스트, 투자를 해야 돼 라고 하냐면 워렌 버핏의 영향 또는 미국의 유학을 갔다 온 펀드 매니저들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미국의 다우지수 연봉 그래프를 한번 보셨나요? 한국의 거래소 지수의 연봉 그래프와 미국의 다우지수 연봉 그래프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미국의 다우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슉 하고 올라갑니다. 슉. 우리나라 거래소 지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미국이라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낸 유일한 방법은 바이 앤 홀드라는 거죠. 정말 좋은 종목을 분석하고 그 종목을 사서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게 바로 미국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여태까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적 사고방식이라면 야, 좋은 종목 분석해서 그거 갖고 있으면 돼 라고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주식시장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접근, 장기적인 접근은 장기적인 접근이 옳다, 가치 투자가 옳다, 또 단기적인 접근은 나쁘다, 가격 트레이딩이 나쁘다 이런 접근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름의 문제, 선택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틀리다와 다르다가 있다고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는 틀리다와 다르다 중에 다르다의 개념이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는 어떻게 할 거고 장기는 어떻게 할 건데 왜 자꾸 단기, 장기를 구분하라고 하냐? 투자 기간에 맞는 투자 전략을 우리가 짜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 기간에 맞는 투자 전략을 짜기 위해서입니다. 자, 또 한번 클리어 한번 해볼까요? 클리어! 안 되네. 됐습니다. 자, 투자 기간에 맞는 실전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장기, 단기. 자, 먼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할까요? 기본적 분석은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 더 중요할까요?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한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훨씬 중요합니다. 기본적 분석. 매우 중요. 그럼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중요한데, 제 3박자 투자법상 3박자 투자법을 세 가지를 분석하자라고 책에 썼잖아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정보 분석. 단기 투자는, 단기 매매는, 투자 매매를 아직 구분을 제가 안 지는데, 왜냐면 3장에서 이제 바로 트레이딩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2장이니까 단기 매매는 바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재료 분석, 이 세 가지 분석 도구 중에 재료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료 분석.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투자니까 가치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선 기본적 분석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단기 매매를 할 때는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가격이 중요할 때는 바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를 찾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무제표가 너무 좋고 가치가 너무 좋다 하더라도 한두 달 동안 안 움직이는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재료가 좋은 종목은 금방금방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할 땐 재료가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 접근할 땐 재료 갖고 매매하면 안 되죠. 왜? 재료는 거품이 쫙 불 때 가격이 올라가지만 거품이 쫙 빠지면은 다시 제자리 또는 제자리보다 더 많이 빠져요. 최근에 뭐가 그랬죠? 대선 관련주들이 그랬죠. 대선 관련주를 단기 매매적, 재료 분석적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뭐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뭐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니까. 나는 수익 낼 자신 있어. 할 수 있어요. 다만 재료 분석을 정확히 하고 단기 매매로만 해야죠. 단기 매매로 접근 안 하고 난 좀 사놓고 오래 갖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다 물려버려요. 그래서 재료 분석 위주로 하는 게 단기 매매, 재무제표 분석을 하는 기본적 분석 위주로 하는 게 장기 투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트는 어떻게 되는데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장기 투자에도 필요하고 단기 매매에도 필요합니다.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안 할 때 리스크들이 좀 있어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내 주가의 위치가 확인이 안 돼요. 내 주가가 좀 너무 높은지, 역사적으로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지, 추세가 좋은 위치인지, 추세가 꼬라박은 위치인지, 하락 추세인지 기본적 분석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난 안 할래,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알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한 가지에서 돈 못 버는 것보다 두 가지에서 돈 더 잘 버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두 가지보다 세 가지가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세 가지 다 잘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가지가 필요하다면 네 가지 다 잘하면 좋죠. 야, 너 세 가지밖에 없잖아. 더 중요한 게 있죠. 수급 분석. 제가 사실 경제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주식 투자도 경제학의 하나죠. 재무관리의 여러 이론들도 사실은 경제학에서 발전됐다고 볼 수 있고,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바로 수요 공급의 법칙. 그러면 주식 분석할 때 고수들이 다 그런 말을 하죠. 역시 주식은 수급이야. 역시 주식은 수급이야. 그럼 경제학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은 수급이래. 근데 나 경제학은 어려워서 안 해. 주식이 수급이라면서요. 수급이 바로 수요와 공급의 약자잖아요. 수요와 공급. 그래서 주식이 수급이야 라는 말에 공감을 한다면 수요와 공급이 뭔지 경제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에 플러스 하나 더를 말한다면 바로 수급 분석.
수급은 뭐다? 수요와 공급 분석이다. 자, 그래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장기 투자는 기본적 분석이 중요하고 단기 투자는 재료 분석이 중요하고 기술적 분석은 둘 다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분산 투자냐 집중 투자냐가 있어요. 분산 투자냐 집중 투자. 제 생각을 역시 또 뭐 어떤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그게 말이 돼? 근데 뭐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분산 투자는 결국은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자, 고위험 고수익이라 그랬죠. 그러면 저위험은 저수익.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위험은 확실히 줄일 수 있죠. 반면에 집중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올라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위험도 굉장히 올라가죠.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가 필요한지 단기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가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 분산 투자가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1억으로 나 1억어치 사서 10년 있다 팔 거야. 자, 엄청 장기 투자죠. 그런데 그 주식이 10년 있다 과연 계속 상장되어 있을까요? 또 궁금해요. 저는. 왜?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간이 길수록 주식은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아무리 우량하다고 믿고 있었어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장 폐지된 대우그룹주, 지금 대우그룹이 뭔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죠. 저 때만 해도요, 저 졸업할 때 친구들 대우그룹 갔으면 난리 났어요. 잘 갔다고. 삼성 다음에 대우였어요. 삼성, 현대, 대우. 업계 3위 정도 됐겠네요. 근데 대우 망했잖아요. 만약에 대우그룹이 잘 나갈 때 그때 나는 1억을 10년 동안 갖고 있을 거야. 대우 하나에 상장 폐지 됐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종목을 사야죠. 왜? 장기 투자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리스크가 많다는 얘기는 뭘까요? 2배, 3배, 10배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종목을 사서 한 종목이 10배가 되면 좋지만 한 종목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종목을 사보세요. 10종목을 사서 10년을 갖고 있으면 한두 종목은 휴지 쪼가리가 됐을지 모르지만 8종목이 2배, 3배, 10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긴 투자일수록 분산 투자, 최하 5개에서 10개까지 투자를 해야 돼요. 분명히 이건 제 논리를 말씀드립니다. 장기 투자는 주가가 10배 날 확률도 있지만 쓰레기가 될 확률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한 종목을 집중 투자하지 마시고 종목이 거래소 코스닥 합쳐갖고 2천 종목이나 있어요. 2천 종목 중에 10개 갖고 있으면 어때요? 10개를 언제 골라내고 있어? 10년 갖고 있을 거라면서요. 그럼 10년 갖고 있을 거면 한 번 사면 끝나잖아요. 그럼 한 번만 공부하면 끝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우면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 반면에 단기 투자는 단기 투자는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거 왜 집중 투자를 해야 돼? 왜 해야 되는지 보실게요.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매 텀이 빠르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사서 내일 팔잖아요. 오늘 사서 내일 팔면 10배가 날 수 있을까요? 10배 못 나요. 잘 먹어야 10%예요. 오늘 사서 내일 파는데 쓰레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럼 벼락 맞을 확률이에요. 오늘 내가 샀는데 그 종목이 상장 폐지되면 얼마나 재수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기간이 긴 장기 투자는 쓰레기가 될 확률도 있고 급등할 확률도 10배씩 올라갈 확률도 있으니까 여러 종목을 사는 게 좋고, 단기 투자는 집중해서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매매의 집중도가 있잖아요. 단기간에 거의 뭐 분단위로 빨리 사서 뭐 찬스에 또 한 5% 10% 먹고 팔 건데 그거를 언제 10종목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조금 종목을 압축시켜서 정말 최선의 종목 한 종목을, 또는 한 종목 고르기 힘들면 2종목, 3종목을 집중해서 매매하는 집중 매매가 좋고, 장기 투자할 때는 그래도
혹시 내가 아무리 성심성의껏 골라냈어도 혹시 부도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최하 5종목, 뭐 한 7종목 정도 분산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2장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삼박자 투자법의 파트 1은 바로 8T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 바로 타입, 당신의 투자 타입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가던, 우리가 예를 들어 친구랑 약속을 해도 야, 너 회 먹을래? 고기 먹을래? 아, 회 못 먹는 사람이랑 횟집 가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신의 타입을 알고 그 타입에 맞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는 타입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투자 자금을 재테크 라이프 사이클상 지금 얼마나 투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지, 또 그 투자 기간을 우리가 왜 결정해야 되는지, 또 장기냐 단기냐로 우리 투자 기간이 결정이 됐다면 장기 투자는 기본적 분석이 가장 중요한 분석 도구이고 기술적 분석은 좀 도와주는 정도, 그리고 분산 투자냐 집중 투자냐에서 장기 투자는 확실히 분산 투자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단기 투자로 접근을 한다면 모든 분석 도구 중에 재료 분석이 1순위 분석이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거들어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산이냐 집중이냐에서 분산보다는 매매의 집중도를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그래도 더 나은 전략이다. 이 정도 2장 텀 당신의 투자 기간을 결정하라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